안녕하십니까. Introduction to the Design Concept for the LNG Fueled Ultra Large Containership의 발표를 맡게 된 대우조선해양 선박구조 기본 설계부의 염원 책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LNG 추진 컨테이너 선이 개발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디자인 컨셉과 메이저 엔지니어링 액티비티를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서 개발한 타입 B 탱크, 즉 액티브 탱크와 고만관광에 대한 소개를 하는 순서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O의 강화된 황산화물 규제가 지난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해상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황산화물 배출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새로 계약되고 있는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되고 있는 모든 선박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제약 조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선박의 연료를 고유황유 대신 저유황유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가장 저렴한 방법이지만 저유황유 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스크러버, 즉 탈황 장비를 선박에 장착하여 황산화물 배출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솔루션이지만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 금지 해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이번 발표의 주제인 LNG 추진 선박입니다. 황산화물 발생뿐만 아니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솔루션과 비교할 때 초기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된 세 가지 방안 중 2050년 그린하우스 가스 CO2 절감 목표가 발효되는 이전 시점까지는 LNG 추진에 대한 방안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스에서 보이는 DNVGL의 2019년에 제시한 그래프에서 보면 2015년 이후 LNG 추진 선박의 개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당 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 관점에서도 우측 그래프와 같이 저유황유 가격의 추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LNG 연료가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23K급 초대형 컨테이너의 컨벤셔널 타입과 LNG 퓨얼드 타입의 대략적인 프로파일 비교입니다. 위쪽의 프로파일은 일반적인 HF 탱크가 배치된 컨벤셔널 타입이고 아래쪽에 대한 프로파일은 LNG 퓨얼드 탱크가 탑재된 컨테이너선에 대한 프로파일 뷰입니다. 일반적으로 LNG 퓨얼드 십의 경우에는 듀얼 퓨얼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DFDG와 MEGI 엔진 또는 XDF 엔진이 탑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트윈 아일랜드 컨셉으로 카고홀드 중간에 데크하우스가 배치되고 그 하부로 HFO 탱크가 배치되고 있는데 LNG 퓨얼드 울트라 라지 컨테이너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데크하우스 하부 2베이 기준으로 LNG 퓨얼 탱크가 배치되고 그 상부로 LNG 퓨얼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과 벙커링 스테이션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때 LNG 퓨얼 탱크의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재료인
고만강강을 사용한 타입 B 탱크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LNG 퓨얼드 탱크가 탑재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개발하기 위해 단연간 DMVGL, 루이드, ABS 등 다수의 선급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의 AIP 및 JDP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로 LNG 퓨얼드 10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정립,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2만 TU급 이상으로 초대형화가 일반화되었고 아약스에서 S11A, S33, S34와 같은 컨테이너선에만 적용되는 UR을 제공하게 되면서 구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들이 기존보다 늘어났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 엔지니어링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고홀드 해석, HFO 탱크 해석, 전선 해석, 웨이브 로드 해석, 스펙트럴 포티그 해석, 스프링잉 휘핑 해석 등이 성급 룰 앤 레귤레이션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NG 퓨얼드 10이 적용된 경우에는 추가되는 구조 엔지니어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LNG 퓨얼드 10에 적용하고 있는 고만강강과 대우조선해양의 타입 B 탱크인 맥티브에 대한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25번으로 지각에서 12번째로 풍부한 망간은 헤드필드에 의해 1882년 처음으로 망간이 첨가된 철강 제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철강 제품의 대표적인 합금 원소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는 기존 LNG 저장 탱크로 사용되던 니켈 합금강을 대체하기 위해 망간 함유량을 늘린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공동 개발하였고 이를 IMO 타입 B 탱크의 저온강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망간강은 2018년에 IGC 인터링 가이드에 등재되었습니다. 인터링 가이드에 등재된 고망간강의 현재 실적으로는 육상, 액화 천연가스 저장 탱크에서 니켈 합금강을 대체한 광양 LNG 터미널이 있고 선박으로는 벌크선에서 타입 C 탱크의 재료로 사용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LNG 퓨얼 탱크를 실선에 적용하기 위해 타입 B 탱크 목업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그리고 다수의 클래스와 협업하여 공동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측에 나타난 벌크선이 바로 타 조선소에서 건조한 고만강강이 적용된 타입 C 탱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망간간이 1%, 2% 정도만 함유되는 것에 비해 망간의 비중이 20%, 25%가량 다량 포함된 강을 고망간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망간강의 일드 스트렝스와 텐사일 스트렝스는 각각 400MPa과 800MPa이며 용접제도 그에 맞추어 이미 개발되었거나 추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 저온강의 재료들과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해보자면 알루미늄에 비해 일드 스트렝스가 높고 생산 코스트가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스나 9% 니켈에 비해
재료비와 용접재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여러 저온광 재료 중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만관광 IMO 타입B 탱크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맥티브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 망가니스 스틸 카고 탱크 인디펜던트 타입 B 탱크의 약자로 연료유 탱크로 사용되고 있는 맥티브는 기본적으로 IGF 코드를 따르며 각 입급된 성급 룰에 맞추어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입 B 탱크는 프라이머리 배리어에서 스몰 리키지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셜 세컨더리 배리어인 드립 트레이를 설치하는 베이스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헐을 세컨더리 배리어로 사용하고 있는 타입 A 탱크나 헐 내부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배리어가 설치되고 있는 멤브레인 타입에 비해 수행해야 할 엔지니어링이 많습니다. 타입 B 탱크를 적용할 때 수행되는 대표적인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카고 탱크와 서포트 키 해석이 있고 그 주변에 대한 홀드 해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액화 LNG -163도를 고려한 온도 분포 해석과 서멀 스트레스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파셜 세컨더리 배리어인 드립 트레이의 용량을 결정하는 크랙, 프로퍼게이션 어널리시스도 같이 수행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LNG 퓨얼드 십인 경우 현재 타입 B 탱크와 멤브레인 탱크가 적용된 실적이 모두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선주들도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각각의 시스템 간의 장점이 있겠지만 타입 B 탱크의 장점의 경우에는 파셜 필링에 대한 제약이 없는 슬루싱 프리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토셔널 모멘트가 큰 컨테이너 선박에 적용할 때 인디펜던트 탱크이기 때문에 헐 디플렉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탱크 내부는 물론 탱크 외부의 인슐레이션에 대한 인스펙션과 메인터넌스가 용이하며 데크 오픈 구조인 컨테이너 선을 감안할 때 개조 또한 멤브레인에 비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LNG 퓨얼드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만관광을 사용한 맥티브 탱크 개발 현황과 컨테이너선에 LF 탱크를 적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건조한 LNG 퓨얼드 시스템이 탑재된 대형 컨테이너선이 실제 운항 중에 있으며 그 해당 선사는 CMA CGM과 EPS가 있습니다. CMA CGM은 23K급 울트라 라지 컨테이너십으로 멤브레인 타입의 LNG 퓨얼드 탱크가 적용되어 있고 EPS 선사는 15K급 컨테이너로서 9% 니켈이 사용된 타입 B 탱크가 적용된 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른 국제규약과 변경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많은 선주들이 삭스, 황산화물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LNG 퓨얼드 십을 고려하고 있으며 LNG 퓨얼드 추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 뿐만 아니라 현재 비딩 중인 여러 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박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또 다른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